1번에 보니까 병원 잭스와 물질 기억을 이용한 탐구다. 이걸 다 풀겠다는 뜻이 아니고, 오늘은 그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2회부터는 중요한 것만 찍어서 딱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킬러 문제는 당연히 다 풀어줄 거고. 그래서 여기서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자. X의 수가 늘어났다. 요 말 있잖아요. 생명생 특성에서 개체수 증가죠. 개체수 증가는 뭐를 의미하는 거고, 생명 특성에서 생식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알고 가자고. 됐죠? 그냥 이 말 하나 하려고 하는 거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보시면 가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고, 나는 가의 과정 1과 2 중 하나고, 기억연이 녹말포도당 글리코젠이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요거 소화제 소화. 요거는 간에서 우리 물질을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지금 둘 다 소화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요런 거 많이 묻습니다. 맞죠? 소화, 그 다음에 간에 저장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 뭐야? 소화 과정에서 ATP가 합성이 돼요. 합성 절대로 안 됩니다. 세포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강조했지요. 포도당에서 CO2 물로 가는 게 세포비지, 녹말에서 포도당 가는 거 흡수하기 위해서 분자랑 큰 걸 작은 걸로 바꾸는 거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다가 적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얘는 이화가 되겠죠? 얘는 동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 쓰시고, 그럼 얘는 동화잖아. 맞지요?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당연히 기억이 포도당이고 글리코젠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절대 합성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정답을 탁탁탁 체크하면 퉁퉁퉁이제. 쌤이 항상 말하는 거. 개념은 이렇게 해서 용어를 한 자씩 탁탁 쓰고 빨리 퉁퉁퉁 문제 푸는 습관이 들어가야지만 뒤에 가서 안 쓰고도 실수 안 하고 빨리 풉니다. 연습할 때 쓰셔야 됩니다. 3번 문제에서 간내, 대내, 연수, 중간에 다 적어놨죠. 이런 거 적으시면 됩니다. 적고 푸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이 손상되면, 대내가 손상되면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자발적이란 말 뜻이 이게 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수능에서 이런 표현 안 쓸 겁니다. 이 자발적이란 말은 스스로 알아서 뭐 이런 뜻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대뇌가 파괴가 되더라도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거는 연수가 있거든, 연수가 중추로 작용하는 거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거는 신경계에 있다가 나올 건데 대뇌가 조절하는 게 있죠. 그래서 호흡 쪽에 횡격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이 횡격막은 골격근입니다. 골격근에 해당합니다. 골격근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되뇌입니다. 다 적어준다, 지금. 다 적어준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적겠지만, 신경계 할 때, 팔다리, 그 다음에 횡격막, 그 다음에 요도의 골격근과 횡격막, 요게 요즘 EBS 문제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다. 맞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한번 봐볼까요? 4번에서는 중요한 게 딴 게 아니고, 뭐 이런 그림이 제일 기본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S기니까 G2, M, G1 딱 써놓고, 기억 보기 하나만 보면 되겠죠? 니온에 히톤 단백질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처음에 유전 배울 때 나오는 건데, DNA하고 단백질 두 개, 희소 단백질, 플러스 DNA가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얘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조를 우리는 유클레오솜이라고 부릅니다. 맞지요? 이 유클레오솜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길게 연결되면 이걸 우리는 염색사라 부르죠. 염색사가 얘들이 다시 응축이 되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염색체 형태가 될 겁니다. 맞지요? 뭐 염색사라고 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보통 주로 감기에 있다. 물론 말기 끝에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염색체는 분역입니다. 맞죠? 요게 일반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염색사와 염색체는 응축 유무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 얘들 두 가지의 기본 단위는 유클레오솜이다. 맞죠? 그래서 유클레오솜이 요거 두 개, 염색사와 염색체의 기본 단위다라고 하는 거. 요거 문제 많이 묻지요? 맞죠? 요게 염색사하고 염색체 둘 다 기본 단위 유클레오솜이다. 근데 유클레오솜의 기본 단위는 요거, 유클레오솜의 기본 단위는 단백질과 DNA다. 그러면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틀린 말이죠. 이거는 틀린 말이다. 이 말씀 안 됩니다. 유클로솜의 기본 단위는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단백질과 DNA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과 DNA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을 해야 된다. 기본 단위는 똑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클로솜 안에 단백질과 DNA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 얘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구조물이지. 요거 조심하시라는 뜻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5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거죠. 맞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명 필요 없이 넘어가면 되겠죠? 무좀의 병원체다. 곰 하나 써놓고 감염성 질병이다 하면 모두라고 모두 이런 거 하나 쓰면 되잖아. 곰 하나 써놓고 그죠? 스스로 물질 대사한다에 새 하고 곰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는요. 가로로 읽든 세로로 읽든 구분되면 쉬운 겁니다. 지금 기억니은 디귿에 곰이 다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밖에 없죠. 그죠? 하나 있는 거 뭔데? 하나 있는 거. 여기 들어가는 바이러스죠. 맞습니까? 바이러스. 맞아요. 그럼 이거밖에 안 되잖아. 동그라미 하나.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든 세로든 구분이 잘 되는 거는 되게 쉬운 거고, 어떤 것들은 가로든 세로든 딱 하나만 봐야지 구분되는 거 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 3개, 세균 2개, 그 다음에 뭐야? 바이러스 하나. 이렇게 기억니은 디귿을 해당하는 거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볼 줄도 아셔야 된다는 얘기다. 알겠죠? 둘 다 보세요. 그 다음 6번 6번 문제는 쌤이 언제 처음 얘기 꺼냈지? 이런 그래프에서 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쌤이 얘기 꺼냈을 때는 아마도 첫 번째가 막 투과도 얘기할 때 자극 전달, 두 번째가 혈당 조절할 때 그때 그래프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A하고 B 있잖아, 맞지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밑에 아래에 있는 면적, 얘들의 의미가 뭔데, 면적이? 면적이 누적 개체수다, 누적 개체수.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봐왔던 그림은 요렇게 가는 거지. A 같은 그림은 요게 시간이면 여기가 개체수 들어가겠지요. 맞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나오는 실제 생장 곡선입니다. 요 그래프가 지금 B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A는 뭔데? A는 그래프 어떻게 나타내야 돼? A 그래프. 이게 만약에 B라면 A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맞나요? 이건 너네 수학할 때 맨날 첫날 하는 거잖아. 미분 적분의 의미다, 의미.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밑에가 면적이 결국 누적 개체수구나. 그러면 B는 지금 여기에서 문제 물었을 때 A의 밀도, A로 물었네. T2일 때가 T4일 때보다 작다. 당연히 적은 거지. 누적 개체수. T2일 때는 지금 면적이 요거밖에 안 되잖아. T4는 면적이 이만큼이잖아. 맞지요? A에서 물었을 때, 그제? 환경지향은 시간 지나면 무조건 증가했겠죠. 생태계할 때, 그제? 그럼 T3일 때 개체수는 서로 같다. 그래서 쌤이 이런 말도 하잖아요. 수능에서 그냥 봐도 같아 보이면 같겠냐고. 같아 보이는 거를 같냐고 물으면 같을 리가 있냐고. 이런 거 무조건 한 번 더 보시라고. 디귿 보기 틀린 학생들은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수능에서 그냥 얼핏 봤는데 같아 보이는데 같냐고 물으면 같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냥 틀렸다 입질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의심을 하라니까. 특히 지학 같은 쪽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7번 문제 이런 거는 화내지 말고 계산하세요. 따로 설명해 드릴 거는 없습니다. 8번 같은 경우에 요거는 용어를 빨리빨리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기억유연이 뭐가 뭔지 모른다. 근데 여기서 기억이 여기 혈중 기억 농도가 지금 포도당 투여했을 때 증가하잖아. 포도당 투여했을 때니까 지금 기억은 반드시 인슐린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쌤이 호르몬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특정 호르몬 농도가 높을 때는 그 호르몬이 작용할 최적 환경, 최적 조건이라 그랬다. 그래서 포도당 투여했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증가하는, 혈당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그럼 인슐린도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맞죠? 농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슐린이고 얘가 글루카곤 될 거니까 베타하고 알파 쓰고 그대로 읽으면 끝나는 거지. 맞죠? 그래서 그 디귿 보기 보시면 이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의 흥분 발생 빈도 이 말이 뭔데 부교감은 인슐린 분비 쪽이죠. 맞죠? 그래서 인슐린이 작용할 조건이 T1이야 T2야 두 개 중에 어디가 인슐린이 작용할 조건에 더 맞냐고. 그 말은 혈당이 높을 때죠. 그러니까 T2일 때가 당연히 인슐린이 더 작용한 조건이니까 T2가 인슐린 농도가 높은 겁니다. 특정 호르몬 농도는 그 호르몬이 작용할 최적 환경에서 높은 거다. 그게 호르몬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다. 제일 중요한 말. 알겠나요? 그래. 그러면 9번 문제는 체온 조절이고 쌤이 엄청나게 얘기했는 거다. 맞죠? 그래서 이 문제를 딱 읽으면 9번에 가는 어떤 동물의 체온 조절 중추에 X 자극을 주었을 때 체온 조절 중추니까 시상하부 되겠죠. 같네요. 나는 이 동물의 체온 조절 중추에 기억, 니은 자극 줬다. 그러면 나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얘들은 실험이라는 게 떠올라야 되겠죠. 맞죠? 선생님 문제 읽을 때 실험인지 실생활인지 이거 구분하라 했죠.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맞죠? 실험은 문제에서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다음은 시상하부의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문제를 준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상하부 요거를 쌤이 바꿔서 체온 조절 중추 이렇게 문제를 준다라고 다 적어 드렸습니다. 맞죠? 그래 다 적혀져 있다. 호르몬 쪽 가면. 그럼 실생활은 뭔데요? 시상하부 온도가 아니고 다음은 체온을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생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먼저 변한다는 얘기고, 실생활은 시상하부 온도가 먼저 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2번이죠. 체온이 변하는 겁니다. 그럼 실생활은요, 체온이 먼저 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는 시상하부 온도까지 변할 일은 별로 없다. 시상하부 온도까지 체온 따라서 변하면 이건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겨울에도 우리 체온 36.5도, 뭐 37도에 유지가 되잖아요. 맞죠? 그냥 말이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결국 온도가 먼저 변하는 게 달라요. 여기서 더 쉬운 게 뭔데? 이게 당연히 훨씬 더 쉽지. 체온이 올라갔잖아. 만약에 이 문제가 실생활 문제였으면 지금 이게 뭔데? 이건 덥답니다. 이건 춥다고. 근데 만약에 실험이면 시상하부부터 변했지. 맞죠? 그래서 얘는 춥다고 덥다가 됩니다. 반대입니다. 요게 더 쉬운 거죠. 요게 더 쉬운 거. 학생들은 이게 더 익숙하지만, 근데 이게 지금은 더 익숙할걸요. 2년 전에 지금 수능에서 이거 안 물었죠? 애들 박살나는 문제잖아. 이거 하나 때문에 재수 엄청나게 써요, 그때. 왜? 유전은 세 문제는 같이 틀렸거든. 이거 때문에 재수한 거야. 그럼 애들 또 착각하지. 유전 무프로가 재수했다고. 미친 소리 하고 있다니까. 아이, 또 똥인지 오줌인지 모른다니까. 유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게 문제라니까. 세 문제는 같이 틀려요, 같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진짜 애들이 한 판 더 했다. 알겠죠? 이건 쌤이, 이거 3년 전이죠. 엄청 강조했는 겁니다. 너네 극하다가 낚인데 계속 또 낚였잖아. 쌤 이런 거 한 번씩 조심해야 하는 거 진짜 조심하세요. 안 넣으면 그만인데, 나왔다 그러면 진짜 히트 치는 거 알겠습니까? 10번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지요. 맞나요? 그래서 10번 문제 보시면 혈장, 식염수, 기억세포 중에 하나다. 그럼 바로 구분돼 버리잖아. 얘가 지금 항체 농도가 확 올라갔잖아, 여기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기억세포일 수밖에 없죠? 맞나요? 그럼 지금 여기 항체 주사니까 항체가 딱 있잖아. 그럼 얘는 뭔데요? 혈장 주사제, 혈청 주사, 혈장 관계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뭐 때문에?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난 겁니까? 극하면 안 되죠? 여기서 일어난 건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그러면 이건 틀린 거다. 이거 왜 줄어들어요? 필요 없으니까 단백질이잖아, 항체가. 그냥 항체가 지금 분해가 된 거야. 그냥 항체 분해. 필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까요? 나머지 한 개 남은 게 생리식염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생리식염수가 들어갔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주사. 물주사. 그거지, 물주사. 맞지요? 코로나 때 몇 번 터졌던 문제제. 그러면 11번 문제다. 11번 문제 쉬웠습니까? 이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왜 쉬웠어요? 지금 성염색체를 가르쳐 줘버렸거든. 성에 있다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 유전질 가는 두 쌍이고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H다. 가는 유전자가 2번에 있다. 그 다음에 성염색체 그림 나타냈죠. 그 다음에 라지 T 스몰 T, 스몰 H 합이고, 그 다음에 기억니은 디귿이 뭐야? 라지 T 스몰 T, 라지 H 스몰 H 중에 하나고, 그는 A, B, C를 순서식으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여기서 A, B, C 안에 라지 T 스몰 T, 스몰 H, 라지 H 이거에 하나가 매칭이 돼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다. 이쪽 문제가 쌤이 강조 많이 했는 거죠. 문제 유형으로 따지면 두 번째 건설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 관계 찾기 뭐 이런 제목으로 무지하게 연습했대. 말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풀이 방법 뭡니까? 있다가 없으면 없는 거야 이제. 두 번째 상에 있고 여자 XX는 이형접합이죠. 있다가 없으면 맞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N에는 같이 있어도 안 되고 같이 없어도 안 된다. N에는 상동끼리 있어도 안 되고 대립끼리 같이 있어도 안 되고 상동끼리 같이 없어도 안 되고 대립끼리 같이 없어도 안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뭔데요? 귀염둥이 꼬꼬무라는 얘기를 했지요. 그 네 가지 말고는 쓰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첫 번째가 뭔데? 있다가 없고 있다가 없고 있다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N을 다 쓰는 겁니다. 이게 1번이다. 1번.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뭐 봐야 돼요? 그럼 야는 당연히 2n이 될 수밖에 없겠죠. 2n 얘기할 때 뭔 얘기하라 그랬어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두 개는 무조건 상동입니다. 왜? 염색체로 줬기 때문에. 그 말 하면서 보세요. 상동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2n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 안 하고 쌤 동그라미 4개 중에 3개에서 2n 하니까 그래갖고는 실력 안 납니다. 이건 상동이야 대립 그걸 자꾸 따져야 되는 거야. 물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쪽은 상동 대립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맞춰서 생각을 하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부터 먼저 봐야 돼? 야는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냐? 모르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경우의 수만 많아지는 거다. 이건 먼저 보는 게 절대로 아니죠. 얘는 빼는 거야. 그럼 두 개 중에 뭐 봐야 됩니까? 항상 시행착오는요. 쌤 어떻게 알겠어? 더 단순한 거, 더 간단한 거, 더 확실한 거 이거부터 먼저 들다보는 겁니다. 그럼 경우의 수로 따지면 얘는 뭔데요? 100, 010, 001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는 게 아니야. 물론 이 정도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냥 자동으로 야를 보게 돼 있습니다. 야를. 왜? 야는 000으로 무조건 정해져 있거든. 맞잖아요. 그제? 이건 경우에서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게 키다, 키. 그럼 라지 T 없고, 스몰 T 없고, 스몰 H 없는데 뭔가 하나 있네. 그럼 라지 H일 수밖에 없지요. 맞나요? 그럼 라지 H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라지 H는 상이야, 성이야? 꼬꼬무죠, 꼬꼬무 방식. 야는 무조건 상입니다. 그럼 N에서 상이 있지? 야는 뭔데? 성이지? 맞나요? 그럼 이제 N에서 성이니까 야는 상이 되지? 그렇지, 꼬꼬무 방식이 서이네. 이해됩니까요? 그럼 얘가 라지 H가 야는 스몰 H가 되겠지요? 맞나요? 그래서 A하고 B에 라지 H와 스몰 H가 들어가겠네. 됐나요? 그럼 요 동그라미 C는 지금 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들은 라지 T인지 스몰 T인지는 구분이 안 되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다 푼 거죠? 맞나요? 또는 이래 가도 됩니다. 여기서 있잖아. 뭘 이까지는 필요 없어요. 있고 없으니까 무조건 이형접합이겠네. 라지 H, 스몰 H겠네. 이렇게 알고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였더니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라지 T, 스몰 T는 구분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데? N에서 지금 1이니까 야는 무조건 생식이지요. 맞나요? 이건 확실하다. 그제?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상이 하나 있고 지금 성이 없으니까 여기는 100% Y 염색체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Y가 없는 거죠. Y가 있으면 안 되죠. 성이 X가 있으니까. 그제? 맞나요? 그럼 이제 가나에서 보시면 얘가 지원일 수도 있고 1중기일 수도 있고 그럼 얘들은 2중기일 수도 있고 생식세포도 될 수가 있고 이거는 알 수가 없지요. 아직까지는. 맞습니까요? 그럼 만약에 인마들이 지원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지원이라면 야는 일단 무조건 0이죠. 아이씨. 야들의 합이 그냥 무조건 1인 거죠. 1 또는 2잖아.
맞아요. 그러면 1중기면 1하고 라지 H 1이니까 어떻게 돼? 2가 되죠. 2. 맞죠? 그 다음에 1중기면 4가 되죠. 그러니까 2 또는 4라고. 2 또는 4. 맞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 또는 4가 되겠죠? 얘는 2중기고 생식세포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합은 3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12호 문제는 시간 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9번의 답이 몇 번이지? 9번의 답이 1번이란다. 기억, 1번. 그 다음에 12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12번 문제도 굉장히 기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줄에 세쌍 이형접합이라고 돼 있죠. 그거 줄 한 개 치시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사회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 그러니까 4에서 1회 일어났으니까 사회 형성 과정이니까 이 문제 의미에서 벌써 감수 2분열을 줘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떨어지는 거다. 질이 이런 표현들이. 그거 주면 안 되지. 사회 형성 과정에서 1회 일어났다 그러면. 맞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 그냥 1인지인지 모른다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다. 알겠죠? 그래 푸는 거야. 그렇게 얍삽하게 풀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유전자가 라지 스몰에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니까 신경을 쓸 게 없다. 그러면 이쪽에서 힌트는 뭔데? 1, 2, 3, 4가 있는데 요게 G1이고 1중기고 2중기고 생식세포잖아요. 맞지요? 그럼 얘들이 여기 들어간다는 게 힌트입니다. 그래서 쌤이 이 형태는 상동염색체와 상동염색체 감수 분열과 대립 유전자 수, 표 매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힌트 하나가 요거거든. 1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그럼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뭔데? G1이 아니면은 생식세포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뭐부터 봐야 되냐고? 뭐부터 봐야 돼? 이런 거 볼 때 쌤이 뭐라 그랬지? 기억, 니은, 디귿 있고 기억, 니은 숫자 다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모두 있는 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왜? 다 다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포 주기에서 0과 1과 2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밖에 안 돼요? 0, 1, 2는 지원이라는 얘기거든. 지원. 맞지요? 지원입니다. 지원. 근데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또 가능한 건 뭔데? 비불리기 때문에 생식세포가 될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쌤 결국은 요도 생식세포 지원 구분 안 되고 영역이 주니까 야도 구분이 안 되네. 그럼 문제 못 풀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하나가 뭔데요? 그래서 이걸 준 겁니다.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실력자입니다. 실력자. 저 조건을 왜 줬을까? 줘야 풀리네. 왜 구분 안 되거든 아직도. 맞습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형접합이기 때문에 지원에는 0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생식세포가 되는 겁니다. 되게 쉬운 거다. 되게 쉬운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데 생식세포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G1이 되겠지요. 맞나요? 그럼 G1이니까 이형접합이니까 1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1을 써요. 1을 써야지 뭐.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 남은 게 뭔데? 지금 1중기하고 2중기 남았죠? 그러니까 이형접합이니까 1중기는 무조건 문자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요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한 종류만 있는 거 보는 겁니다. 한 종류만. 한 종류만 있는 것부터 보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다고. 이 얘기 많이 했잖아. 이쪽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다 그렇다고.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 쌤 생각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기회로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만 한 종류 들어가 있잖아. 거기서 경우수 3가지 돼 벌써. 0인지 1인지 2인지 어떻게 하냐고. 물론 문제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한 종류만 딱 돼 있는 거는 시행착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문자가 2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중기죠. 그럼 자동으로 2중기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2를 써요. 그럼 여기는 디귿이 지금 맞나?
맞죠? 그럼 디귿이 지금 뭐 남아서 0이죠. 그럼 얘가 2고 0되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거지요. 찢어진다는 거. 야들 찢어지는 거 묻는 게 제일 중요한 거대. 나는 찢어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쌤이 그 시간 지나면서 한 주에 건설 문제 하나, 2개씩 다시 정리할 겁니다.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고 했는 거 일부만 좀 추려가지고 방법을 좀 정립을 시키려고 복습을 또 해야 되잖아. 그제?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스몰A가 지금 2개 있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스몰A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분리가 생겨서 얘는 n 플러스 1이고 얘는 n 마이너스 1이니까 2에서 비분리가 일났다는 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스몰 b는 정상이지요. 그럼 라지 b가 있어야지. 라지 d가 있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둘 다 없지요. b하고 d 있어야 되겠죠? 그럼 야들 어떻게 되는 거지? 라지 a에 스몰 b, 스몰 d. 라지 a에 스몰 b, 스몰 d 뭐 이렇게 가겠지. 물론 이건 안 써도 됩니다. 맞나요? 맞죠?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스몰 d지, 스몰 d. 말을 안 해줘요. 스몰 d, 스몰 d.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 13번이죠.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집어넣고 그냥 끼 맞추면 됩니다. 끼 맞추면 돼요. 그래도 풀이는 끼 맞춰도 되지만 뭔가는 또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는 2차천의 개척자다. 그래, 힌트 한 게 좋네. 초원이라고. 맞죠? 초원이라. 그죠? 그러면 여기서 힌트 가면 돼. 여기서 결국에는 초원은 없다는 거죠? 초원은 여긴 없지요. 맞잖아. 산불 났으니까 여기에 초원이 있고 한 단계 더 거쳤으니까 초원은 여기 안 들어간단 말이야. 만약에 보기에서 지우류부터 주면 초원이 나올 수가 있겠지. 맞죠?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초원은 절대로 없다. 그러면 디귿이 빠졌죠. 그럼 디귿이 초원이겠죠. 맞아요. 그럼 요소 산불 났겠네. 요소 산불 났네. 초원이니까. 이해됩니까요? 그럼 초원 다음에 리얼이 뭐야? 초원 다음에 리얼이 요게 문제에서 줬는 게 초원, 관목, 기억이지, 기억 가야지. 기억. 초원, 관목, 양수, 호남님을 줬기 때문에 얘가 관목님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기억이 관목이야. 그럼 기억을 여기 관이라고 쓰면 되잖아. 맞죠? 그럼 산불 아니니까 관 다음에 뭔데? 양수리, 양수. 그냥 호남님이죠. 그러니까 이거 호남님이네. 그래서 한 방에 적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볼 수 있다는 것만 하나 메모해 놓으시면 되겠다. 이런 거는 못 써먹어요. 이런 문제가 뭐 나오겠습니까? 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의 좀 센스 발휘가 좀 필요하다. 문제 푸실 때. 요 킬러 적어놓은 거는 애들 많이 틀렸다는 얘기다. 많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도 틀렸을 거란 얘기다. 14번 문제는 풀진 않겠습니다. 쌤이 여기서는 뭐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포함 관계. 템포를 조금 늦추실 필요가 있다는 거다.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생태계 포함 관계. 그 다음에 15번 문제.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무지하게 쉬운 문제. 맞지요? 쌤이 다인자 문제에서 기억하라고 했는 게 유전 전체 통틀어서 외워라 하는 몇 가지 조합이 있었죠. 첫 번째가 라지에이 스몰A 조합. 두 번째가 라지에이 스몰A 조합. 물론 라지에이 스몰A 조합이나 라지에이 스몰A 조합이나 그러니까 이형 소문자 동요. 이형 조합을 주고 밑에 찾는 거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건 누가 몰라요. 근데 밑에 자손의 뭔가를 보고 나서 부모 유전자가 이형이다, 이형 소문자다, 그러니까 이형 동요이다,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 그리고 다인주전 들어가서 꼭 기억을 하셔라 라고 했는 게 이형 두 쌍 독립일 때 표현형의 종류 5종류 4, 3, 2, 1, 0 그 다음에 확률 16분의 1, 16분의 4, 16분의 6 지금 그거 안 외우고 있으면요 지금까지 유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암기는 해야 됩니다. 아니 다인주전 할 때 그거까지 외워라. 그거 한 개 듣겠죠? 세상일 때 표현은 7가지 0, 1, 2, 3, 4, 5, 6 확률은 64분의 1, 6, 15, 20 맞죠?
그리고 한 개 더 외워줬으면 좋겠다. 세쌍이 영접합일 때 표현의 종류 7, 7, 3, 5, 3, 3, 4. 그거 말고는 기억할 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좀 특수한 경우 하면서 쌤이 적어준 적 있지요. 그제? 동영이 음악 쓰여져 있는 거. 근데 그거는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평가원에 한번 나왔는데 그 문제 풀 때는 한번 쓰일까 말까 한 거지 그 다음에 안 납니다. 장담합니다. 수능에 그런 계산 안 나와요. 왜냐? 그렇게 학생들이 너무 많이 풀고 그렇게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는 거를 평가원에서 아니까 유전 추세를 바꿔버린 거다. 그래서 바꾼 거야. 그래서 완전히 막 스킬적으로 막 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안 풀리게 바꿨다고. 절대 안 통합니다. 지금 수능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간단한 거죠. 다 인자. 그리고 다 영접합이잖아. 그리고 나가면 돼. 중간 유전이자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요거 뭐 일단 적을 때는 지금 요거 두 쌍부터 먼저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을 것도 없죠. 두 쌍이 영접합이잖아.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요? 대문자 4, 3, 2, 1, 0 이게 바로 적혀야 된다고. 이거 적는데 뭐 생제부 초합회가 포네트 학경으로 그래 하는 거 아니다. 시간 어디서 줄이는데 이런 기본에서 줄이는 거지. 그리고 물론 확률은 뭐 머릿속에 있으면 됩니다. 1, 4, 6, 4, 1이고 이건 안 써도 돼요. 밑에는 16분의 뭐시기가 되죠. 2형, 2형이니까 4분의 얼마, 4분의 얼마 이런 거 앞에서 쌤이 얘기 다 했고 지겨울 정도로 적어보라고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요거 한 줄 적는 거지. 그럼 두 번째는 뭔데? 야가 섞여있으니까 같이 봐야 되죠. 그럼 라지디스 멀디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적어야 돼요? 2, 1, 1, 0부터 빨리 적으세요. 맞잖아. 2, 1, 0부터 적고 나서 이걸 균 잡았으니까 중이네, 소네, 대네, 중이네. 그러니까 이게 2중, 1소, 1대, 1중 적으면 끝나버렸죠. B는 물론 안 적어도 됩니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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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다. 맞지요? 이게 답이지, 이게 답. 그죠? 그러면 일단은 PQ사에서 기억탄할 때 가에 대한 거 돼. 가에 대한 거. 가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빼버리면 되죠. 그럼 세쌍 이형접합자. 했잖아. 7가지 나온다고. 외우라니까, 그거는. 그럼 동그라미는 7인 거지. 그럼 기억은 다이죠. 미연의 동그라미는 7이다. 그냥 해결됐잖아. 그러면 기억의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을 경우 P가 표현이 어떻게 돼요? 대문자 3개에다가 중이죠. 그게 중3이라고 중3. 꿈과 희망이 많은 중3이야. 중3. 그래 중3 찾아라 중3. 중3 많이 나오자. 중3 뭐 있어요? 요거잖아 요거. 중3 뭐 있어요? 요거네. 끝났네. 요거 16분에 4제4 곱하기 4분의 1이죠. 한 개 더 있죠. 대칭 곱하기 2입니다. 끝! 세 줄 풀이다. 세 줄 풀이. 세 줄 풀이. 이런 게 빨리 적혀야 된다니까. 유전 관건이 이거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셨으면 쌤의 유전 스타일을 잘 따라오시면서 아 진짜로 유전자를 적으면서 문제 푸는 게 맞구나. 근데 이것보다 풀이가 연락이 길어졌다. 또 뭐 펼거리고 그런 풀이 하는 거 아니라겠죠.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 이래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처음부터 해는 친구들은 무지하게 연습시켰더니 16번 문제 봐볼까요? 전도 속도 문제 풀 때 쌤이 3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순서 정하기. 순서 정하기는 문제 풀 때 나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전도 속도 이해입니다. 두 번째가 핵심이죠. 전도 속도 비는 거리비. 그 다음에 양방향 대칭. 그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국 확인하는 거는 지점 표시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시냅스 접합 문제였죠. 맞죠? 방법 2가지 있었죠.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3일 1세컨드다. 그래서 이럴 때 4 이런 거는 표시를 하세요. 문제를 한 번 더 안 보는 게 중요합니다. AD가 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되죠. 그건 줄 거나 돼.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D보다 더 크다는 거. 그래, 요게 또 뭔가 작용하겠네. 조건은 요거밖에 없지요. 맞나요? 그래서 자극준 지점이 어딘지를 지금 찾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일단 자극준 지점은 D1, D3, D4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죠. 야는 절대로 아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C하고 D 값이 다른 걸로 봐서 A하고 B는 전도 속도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겠죠. 야, 값이 다르니까 맞죠? 그럼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뭔데? 숫자 1, 2 다 집어넣고 할까? 그런 풀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맞죠? 그럼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지금 여기에 BB가 있잖아, BB가. BB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대칭 구조죠, 맞죠? 대칭 구조기 때문에 대칭 포인트는 야밖에 없거든. 그러면 여기에 자극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 또 물어요. 쌤, 얘가 만약에 재면탈이고 얘가 재면탈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래 푸시던가. 그래 푸시던가. 그 얘기 많이 했죠? 맞죠? 왜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더 확실하게 답을 낼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그 힌트를 생 까는 거지. 시도도 안 하면서 쌤, 그래 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래 풀어보라니까? 그럼 못 풀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럼 그거 대신에, 양방향, 대칭 문제네. 그럼 같은 값이라 생각하고, 맞춰보고, 아니면 그때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쌤은 경험상 100%입니다, 100%. 이런 거는. 너네도 지금까지 경험상 100% 맞지요? 그제? 그 100%야, 100%. 아니면 이렇게 안 줘요. 안 줘.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자극 줬자, A가 얼마야? 3ms는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70이야. 근데 그 다음에 좀 골이 좀 아픕니다. 근데 이것도 여기에 적힌 걸 보면 일단 이런 풀이는 사실 공부할 때는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가 포인트 2개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 그제?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60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죠? 근데 문제를 그냥 무조건 그래 푸는 건 좀 안 좋고 조건을 활용한 연습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얼만데? 마이너스 70이죠. 그럼 D는 마이너스 80밖에 못 들어가죠. 이래 되잖아. 맞나요? 그래서 요게 지금 마이너스 70, 요게 마이너스 80이야. D가. 그러니까 C보단 얘가 더 진행된 거죠. 먼저 도착했겠죠. 그래서 얘가 무조건 빠입니다. 빠. 얘가 너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요소 자극 줬는데 요까지 가는데 뭐야? 시간이 1, 그 다음에 그래프 변화 3이죠? 그럼 4cm야? 4cm 가는데 1ms 걸렸네? 그럼 얘 속도 얼마고? 속도 4가 돼버리죠. 맞죠? 그럼 밑에 그 속도도 구했네. 속도도. 맞습니까? 그럼 속도 구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4니까 아이고 좀 귀찮네. 그래서 요걸 만약에 계산한다면은 요게 지금 4분의 6 더하기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 그 다음에 4 되려면 2분의 5 나오지. 그럼 2분의 5니까 지금 요거 뭐야? 2분의 1이니까 요거 나오지. 마이너스 60이라고. 요거 마이너스 60이라고. 마이너스 60이라고. 마이너스 60이라고. 그럼 얘는 0이겠지. 맞지요? 맞나요? 그럼 얘는 탈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뭐가 나와야 돼? 요거 나와야 되거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뭔데? 3 플러스 아이고. 그래, 이거 하려면 2 플러스 2가 돼야 되네? 0으로 가려면 2 플러스 2가 되면은 요 값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4cm 떨어지니까 속도가 2가 되겠네. 그럼 다 푼 거죠. 맞죠? 양방향 대칭이란 거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3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거다. 알겠나요? 쉬운 거야, 쉬운 거. 그러니까 오늘은 문제풀이의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일 안 합니다. 금방 합니다, 금방. 그러면 17번 문제죠. 가계도제, 가계도. 가계도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은 정정유, 유정, 성우성의 기각을 찾는 게 1번이다. 그리고 거기서 못 찾는 게 있으면은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아이고 졸지마. 모르는 게 몇 가지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 문제 조건 따라서 확률 높은 거를 먼저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힌트가 조건이 5가지 중에 뭔가가 나온다는 얘기다. 조건 혹시 5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부모는 서로 다른 한 종류 갖고 있다는 거. 맞죠? 그거. 그 다음 숫자 의미. 세 번째 뭐지? 분수 적고 있는 거. 네 번째, 우성 동형접합이라며. 5번째, 서로 다른 x를 각각 엄마한테 물려받았다. 5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5가지 방법 말고는 없다고. 그리고 지금 유행은 뭔데? 우성 동형접합이라면 그거 갖고 문제 다 푸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추세가 그렇다고. 그럼 예전에 그런 거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럼 이런 거 풀 때는요, 첫 번째가 뭔데?
여기다가 가하고 이런 거 빨리 적어요. 이거 적을 때 있잖아. 가부터 이렇게 먼저 다 적고 이제 적으면 되는 거대. 쌤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적어. 빨리 적어. 쌤 느린데. 칠판이 적기가 느린 거지. 이거부터 빨리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좀 웃겨. 어떤 학생들 보면, 이 지랄 막 합니다. 이 지랄. 어떻게 하든 관계없다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적든지 간에 정정, 유의정, 성우, 성렬, 기각이 보여야 돼요. 근데 이래 적어놓고 지가 안 보여. 그럼 이건 표기 바꿔야 됩니다. 나는 스탠다드하게 적는다는 뜻으로 했는 거지. 어떻게 표기를 하든지 간에, 정정유, 유의정은 무조건 보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야? 이렇게 메모를 하나 하는 게 쌤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쌤 이거 적는데 시간 걸리는데 아닙니다. 한번 버벅 안 그리면 모든 시간 다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는 A는 스몰 A에 B는 스몰 B, D는 스몰 D 있으니까 거기다 표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는 스몰 A 돼.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된다고. 문제다가. 알겠죠? 근데 쌤 풀이니까 이렇게 뺏어 적는다고. 그럼 뭘 확인해야 돼? 이거 적다 보면은 웬만한 거는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 적다 보니까 정정유잖아. 열성이다. 맞죠? 성열이 기각될 게 없지? 그럼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뭔데요? 유유정이 있지? 우성이다. 우성인데 성우가 기각돼 버렸죠. 상입니다. 맞지요? 다 같은 건 뭡니까? 정정유정이 없죠? 얘 뭔데? 성우 성열 기각이 안 되지? 얘는 성열이 기각되지? 그래서 얘는 성열이 아니다는 거는 압니다. 맞죠? 뭐 한 개 빠진 거 있나? 빠진 거 없지? 성열이 아니라는 거는 안다. 맞죠?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게도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여기서 주는 정보는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가? 이거 하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부터 볼 건데요? 지금 가하고 나하고 다 있으면은 모르는 거 갖고 들이대면 안 돼요. 아는 것들이 아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요걸 다 알잖아. 그래서 라지 B부터 찾는 거야. 라지 B부터. 라지 B 우성상이제 맞죠? 그래서 2번, 7번, 8번 보면 요것도 성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놓은 게 편합니다. 얘는 남자가 되고 8은 여자가 되지 맞죠? 그럼 일단은 D가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라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라지 B 들어가면 여기에 라지 B가 들어가면 라지 B가 있으니까 2번, 8번하고는 표현형이 지금 나가 똑같아야 되죠.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아니라고. 여 들어가면 안 되죠. 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성 동형 접합이라면 여기가 라지 B 표현형 똑같아야 됩니다. 하고. 맞죠? 8번에 라지 B면 또 표현이 또 똑같아야 되겠죠. 세 개는. 그죠? 우성 동형 접합이랑 또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라지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그럼 이제 요걸 하면서 결국에 뭔데? 요게 라지 A가 되면 아까 확인했잖아. 그럼 그거 보면 되잖아. 안 되지? 그럼 스몰 D지 뭐. 그럼 라지 A지. 맞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데? 니은이 스몰 D니까 2번이 스몰 D인데 유전병이죠. 열성입니다. 성열 아니라며. 그러니까 자동상이지. 그럼 문제 조건에서 성이네. 끝난 겁니다. 이게 빨리 샤샤샥 돼야 된다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적는 게 되게 편하다고. 자동으로 상이 돼버리잖아.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전자를 필요한 만큼 쓰시면 되고, 유전자 적는 거는 우리 학생 몫이다. 알겠죠? 답은 3번인데?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었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여기는 17번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뛰어넘었다, 종쳤다, 그러면 그만인 겁니다. 푼 것까지만 다 맞추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제, 건수축 문제다. 건수축 문제 여기 다 줬어요. 그래서 기억이, 요거는 뭐 쉬운 거죠. 기억이니까 변한다면 D만큼 변할 겁니다. 맞죠? 니은 디귿은 요것도 D만큼 변하겠죠? 마이너스 D, 2D니까. 얘는 2D만큼 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럼 이제 수축 이완 찾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구조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요게 수축이고 요게 이완이잖아.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수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뭔데? 요거 두 개를 이용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A에서 수축이 나면 마이너스 A, 기억, 그래, A에서 마이너스 D를 빼면, 요게 0.4가 되겠지. 맞지요? 그지? 요거 하나. 또 요거. 1.2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D를 빼면 A 더하기 0.2가 되겠죠. 그럼 미지수 2개에 식 2개. 그럼 푸는 거지, 뭐. 그래서 D가 만약에 플러스 값이 나오면 답입니다. 마이너스 값 나오면 답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면은 빛의 속도로 쌤이 암산을 해서 암산 뭐합니다? D는 0.2가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되게 쉬운 거, 되게 쉬운 거. 그죠? 요런 거는 시간을 풀면 되죠, 그죠? 맞아요. 시간을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D라고 놓고 나서 마이너스 수축을 가정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나와버리면 이건 답이 아니라고. 그래서 양수가 나와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0.2 나오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19번 문제가 그 유전병 문제인데, 이 문제도 사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A하고 스몰 A, B하고 스몰 B대 시간의 문제다, 시간의 문제. 근데 실제로 이 정도까지 문제 풀 때 못 올 가능성이 크다. 19번보다 20번 문제 풀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뭐 아까 17번, 19번 두 문제, 경우에 따라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못 풀면은 그냥 거기서 그만인 거다. 중요한 건 뭔데요? 푼 데까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서로 다른 염색체 시간 독립이야. 그럼 여기서 이것도 가계도잖아, 맞죠? 3번, 4번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누가 유전병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유전자 바뀐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 하나는 아버지와 자녀이, 라지, 비의 합이, 그 다음 엄마와 자녀 1의 비의 합이 2대 3이라고.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2대 3이 두 개다, 세 개다가 맞죠? 4와 6이 아니죠. 두 명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2대 3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에서 아버지하고 자녀이가 남자, 여자야. 여자네요. 얘들의 라지 B의 개수가 합이 지금 두 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엄마하고 자녀 1은 남자제. 그럼 여기에서 뭐야? 스몰 A 개수가 3이라고 했죠. 두 개 중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물론 뭐부터 해도 관계는 없지만 쌤이 바라는 거는 3을 먼저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3. 왜 그런데요? 만약에 이거였으면 있잖아. 이거였으면 라지 B, 스몰 B 두 개니까. 맞죠? 그죠? 또는 라지 B, 스몰 B. 경우가 세 가지야, 세 가지. 얘는요. 3이니까 동형이야, 이형이야, 아니면은 요게 이형이야, 동형이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쌤, 근데 요게 동형이면 대문자일 수도 있고, 또는 소문자일 수도 있잖아. 맞죠?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대문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대문자가 들어가면은, 근데 대문자 들어갈 리가 없죠. 왜 소문자 3개 줬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네. 맞죠? 왜냐하면 원래 3 들어갈 때는 뭐와 뭐의 합이 3이다 이래 주기 때문에 대문자 동형일 수도 있거든. 그제? 근데 여기서 대문자 동형이라면, 일단 여기서 엄마가 유전병이 아니잖아. 맞죠? 그럼 여기 다 유전병 아니어야지. 야는 무조건. 맞죠? 근데 그런 것도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스몰 A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뭔데요? 가능한 게. 또, 엄마하고 자녀이라고 표현형도 이거 지금 같아야 돼. 같아야 되니까 스몰 A하고 라지 A, 스몰 A는 절대로 안 되죠. 표현 달라지잖아. 그럼 가능한 거 뭔데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감소인 거지. 맞아요. 스몰 A인데 정상이제. 우상일 수밖에 없제. 독립이라면. 그럼 상이제. 그럼 이제 야 남았죠, 야. 맞습니까? 야를 찾아야지. 상이니까. 상이니까. 만약에, 얘가 라지 B의 스몰 B다. 우성 동형 접합이랑 표현형 다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르잖아. 맞죠? 그럼 만약에 반대로 얘가 라지 B였다.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한테 유전자를 라지 B 하나씩 받았다는 얘기거든. 맞아요. 맞지요? 그제?
근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가 나오잖아. 그럼 라지 B 스몰 B가, 라지 B 스몰 B 아니지. 자녀이니까 결혼하면 안 되지.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자녀이잖아, 자녀이. 맞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엄마하고 아빠한테서 이게 나올 수가 없죠. 스몰 B 조합이. 여기서 일단 라지 B 스몰 B도 안 되고, 하여튼 뭐, 우성 동형 가도 안 되고, 그렇잖아. 하여튼 무조건 안 된단 말이야. 그 남아있는 건 뭔데? 얘가 라지 B하고 스몰 B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빠는 모르겠다. 자녀 2가 뭔데요? 정상이제. 맞아요. 그러면 열성이네. 그럼 끝났네. 맞습니까? 그럼 아빠가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쓰면은 스몰 A Y, 엄마는 스몰 A제. 맞지? 이 조합이니까? 엄마 이거 아니지? 아이고 자꾸 헷갈려. 아빠 이거 맞나? 아니지? 아이고 또 적어봐야 되겠네. 헷갈리니까. 아빠다 아빠. 아버지가 되게 되면 지금 엄마가 지금 요거잖아. 스몰 A잖아. 맞죠? 그래서 엄마가 스몰 A야. 아들이 어디 갔어? 스몰 A Y죠. 자녀 1이. 그제? 그러면 아빠가, 아이고, 요게 유전병이니까 라지의 Y일 수밖에 없죠. 유전병이니까 아빠한테 받았어야 되잖아. 그제? 그리고 이제 스몰 B, 라지 B 관계를 쓰면은 아빠가 뭐가 되는 거야? 라지 B, 스몰 B 영접합이죠. 맞지요? 그럼 요게 유전병이니까 스몰 B가 나왔다는 얘기죠. 엄마도 라지 B, 스몰 B가 되어야지만 스몰 B 조합 나오죠. 그럼 이렇게 결혼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녀 1, 2는 필요 없지요. 그럼 지금 여기서 딸내미 태어나면은 뭔데요? 라지 A, 스몰 A가 돼 유전병인데 얘가 유전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 라지 A가 뭐로 바뀐가? 스몰 A로. 그럼 얘가 유전병이 아니니까 라지 B 이렇게 되겠네. 요거 하나 쓰면 끝나는 겁니다. 가계도면서. 요거 연습 많이 해야 되는데 적게 적는 거 알겠습니까? 요거 이런 가계도 적을 때 가계도 다 그리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지 마시라고. 공간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 문제 20번 요건 풀이는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너네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제발 이런 거 나오면 여기서 합부터 먼저 여기다가 숫자를 써라. 제발. 일단 이거부터 적고 시작하라니까. 근데 또 잘못해갖고 여기만 합을 더해 있지라면 안 됩니다. 이래 더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50인데 이것도 지저분하게 51 줬거든. 그죠? 그냥 50 넣고 풀면 돼요. 일체 난다고 뭐가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아니면 50 넣고 이거 뭐야. 아유, 또 숫자 또 그렇네. 그냥 20 넣고 풀면 돼, 그냥. 만약에 물으면. 알겠어요? 정확히 딱 숫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면, 해서 우점종 계산은 무조건 여기 합부터 적고 시작해라. 어차피 적어야 풀립니다, 뒤에 가면.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적고 시작하면 그게 다 시간을 줄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테스트에 있는 유전풀이 포함해서 문제를 쌤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만큼 이제 앞으로는 안 풉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 숙제를 오늘 확인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했는 거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주간학습지 줬는 거 시즌2 첫 번째 주간학습지를 열심히 공부해 오십시오. 알겠죠?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신경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근수축하고 전도속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해야 되겠다.